네,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FOMC 회의 결과와 그에 따른 증시 전망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프레처의 김덕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2,600선이 깨졌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 거로 보시나요? 사실 이제 시장의 바닥을 잡는다,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간혹 계시긴 합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지금의 변동성 자체라는 부분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제 간과가 되지 않고 이미 수면에 드러난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이미 드러난 부분들, 아무래도 FOMC에서 이번에 연례적으로 금리 인상을 조금 조기에 진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 이런 부분들 걱정하고 먼저 나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국은행이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심리 지표가 굉장히 많이 저조해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결국 우리가 투자라는 부분들은 그 심리를 극복하냐 극복하지 못하냐에 의해서 어떤 패닉셀이 나오느냐 아니면 과감한 매수가 나오느냐 이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기존에 2,700선이 지지선이다, 2,600선이 지지선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당분간의 어떤 그 증시 변동성을 봤을 때는 2,400까지도 각오는 하고 있대 2,400의 네. 악재를 기대하기 위해서 인버스에 투자를 한다 이 부분들은 오히려 어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어제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일단 명확하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 않습니까? 3월에 그렇죠.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증시 현황 좀 살펴보시죠. 네, 어제 이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우셨을 테고 더 큰 문제는 그래도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카카오라든가 우리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대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들이 다시 또 매수세를 뒤늦게 이제 후발주자로 타락했는데 네. 문제는 이미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간에 전년도 11월, 12월부터 이미 보유했던 물량들을 대거 매도를 하기 시작했었고 이 대다수의 물량들을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물량을 다시 매수를 하는 꼴이 되다 보니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 안에서의 어떤 투기장이 열려버리는 그런 형성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용부채라든가 이런 신용자산, 우리가 부채자산이 굉장히 높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의 금리 인상에 미국도 금리 인상에 물가는 이제 낮아져 인플레이션 올라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패닉셀이 지금 계속 구간별로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FOMC에서 발표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 3월에 이제 금리 인상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연초부터 저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아졌다.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어떤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그러면 왜 갑자기 이 발표에 따라서 나왔느냐 이 부분들이 항상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FOMC에서 지금 이번에 발표가 나온 것은 금리 인상 이제 합니다. 이제 한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월경에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확률이 높아졌다는 걸 시사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과 강한 매파적 발언이 나왔을 때는 심리 지표가 항상 먼저 움직입니다. 최소 2달에서 길게는 6달 정도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지난 2월 지금 이제 2월이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이제 명절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8월부터 해서 항상 많이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 바로 10년물 국채 꾸준하게 다시 또 회복을 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되다 보니 현지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혹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세가 그때부터 꾸준히 연출됐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번에 매도세가 많이 나온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패닉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6월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3월 이전에 조금 더 한 번 더 수시 공시를 통해서 뭔가의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3월에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한 것인데요. 시사를 한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이 되겠는데 그렇게 보면은 과거 FOMC에서의 발언과 행보를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우선은 이제 FOMC의 과거의 발언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은 지금 파월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연준 부의장은 지금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지금 이렇게 계신데 사실 이제 연준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작년도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여당으로서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큰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준 의장도 한 번의 교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다시 파월 의장을 그 자리에 앉혔던 이유가 무엇이냐? 현재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과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이해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인물은 지금의 파월 의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 파월 의장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트럼프 정부 때 마찬가지로 이제 발탁이 됐던 인물인데 이 당시에도 오히려 공화당 측에서 오히려 지지를 했던 보수 지층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매파적 발언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한 어떤 2017년, 2018년 굉장히 큰 미국의 불마켓 강세장이 이어졌을 때도 불구하고 금리를 낮추면은 미국 성장률은 로켓처럼 날아갈 것이다. 이 발언들을 누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은 결코 금리를 낮출 수 없다. 이 부분들을 계속 시사를 했던 것이죠. 예.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사를 낮췄던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중국이 환율을 위안화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절하시키기 시작하면서 중국 GDP 성장률을 극대화시키다 보니 여기에 미국의 GDP 성장이 나아질 걸 우려하면서 환율을 조정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이 금리라는 것도 그 미국 내에서의 경제 그리고 대외 경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좀 재밌는 사실은 원래 부의장으로 올라오게 되었던 어떤 그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사실은 어떤 진보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매파적 발언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한 표를 의견을 좀 더 실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당장 긴축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FOMC가 11월 이전과 11월 이후부터의 발언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네, 그랬죠. 근데 11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라고 갑자기 돌변하는 사태들이 나타났었고 이후에 어떤 발탁되었던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마찬가지로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FOMC의 그 눈치들이 입김이 점점 세워지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영국의 영란은행이라든가 이런 시중은행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박차를 가고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패닉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의견이 좀 나누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이제 그 저가 매수라는 타이밍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저가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하락의 여지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서 항상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패닉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내가 심리가 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방어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올라간다라고 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가 매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싸냐 비싸냐 여기에서 단기적인 어떤 목표 설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패닉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앞으로 3월의 인상까지는 어느 정도 그 시장이 조금 혼조해서 다시 회복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 이미 이제 금리 인상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회수가 되었고 여기서 회수가 되면서 빠져나가는 어떤 자본들의 대다수는 개인 투자자들, 즉 우리가 어떤 일반 투자자들이 개인의 신용 문제라든가 부채의 문제 때문에 상환을 위해서 이렇게 매도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매수 종목들을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 다시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경제 성장률이 좋냐, 경제 회복률이 좋냐, 경기 회복률이 좋냐,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는 이번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4분기 성장률이 6.9%를 달성했었죠. 그만큼 6%대에 거의 가까운 연간 성장률을 했다. 이 말씀은 경제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들이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는 앞으로의 어떤 제조업종들의 그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도 많이 협소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네. 특히 이런 어떤 금리 인상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부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간의 매출 부분들이 좀 더 잘 나왔던 산업재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전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가치주 중심 투자를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실 때가 되지 않나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의 투자를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